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여기 한평 지역은 선생님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평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남 지역에서 이제 선생님이 3월부터 지금 EBS에서 대학 입시를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만나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처음 만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정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야, 가면 어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어제 밤에 마침 잠도 안 오는 김에 뭐 하나라도 더 준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자료를 막 끼워 넣고 해가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자료를 조금 더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팁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선생님 잘생겼죠? 대답이 잘생겼죠? 예, 요즘엔 과학기술이 좋아서 저렇게 실물과 다른 사진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대교협에서도 활동하면서 대입에 대해서 좀 공부를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요만큼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료를 막 가지고 왔는데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이 아까 손 들어보니까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까 중학생들은 안 물어봤는데 중학생 있나요? 중학생? 중학생 없어요. 네, 오늘 다 고3 학생들만. 선생님이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맞는 질문, 1학년, 2학년보다도 고3 학생들에게 맞는 질문,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상담을 학생들하고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질문에 맞게 목차도 이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카메라 가지신 분은 찍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이 녹화를 해서 그대로 화면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도 돼요. 대입 전형의 기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죠. 수시 전형 몇 개? 수시 전형 몇 개? 지금 눈에 보이시죠? 요거 약간 헷갈리죠. 얘가 한 개인지 두 개로 세야 되는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죠. 그럼 몇 개죠, 총? 예, 수시 전형은 4개. 정시 전형은 몇 개일까요? 2개죠. 이게 너무 쉽죠. 수시와 정시 전형이 무지하게 종류가 많아서 특히 수시가 뭐 한 3,000개 된다 그러던데, 그럼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입시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러나 모두 저기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입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학생들 중에는 헷갈리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수시 전형이 4개야? 그럼 원서를 4장 쓰나?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긴 그런 친구 없죠? 몇 장 쓸까요, 원서는? 6장 쓰는 겁니다. 저 4개의 종류 중에 한 군데만 6장을 쓰셔도 되고, 조합해서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시의 전형 개수는 원서 개수는 몇 개? 이게 대답이 좀 시원찮아졌는데, 몇 개 쓸까요, 원서? 정시에는 3개. 가군, 나군, 다군. 한 장씩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끝내면 마음이 편할까? 수시에서 끝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마음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 어디가 많죠? 수시가 훨씬 많죠. 지금 수시가 매년 3%씩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가 지금 최대의 수치가 됐어. 그래서 4분의 3 이상이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 수시로 가는 게 좀 더 확률이 높겠네? 아주 쉬운 대답이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전형 2개를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이 많을까요? 종합 전형이 많을까요? 교과 전형이 많죠? 그럼 어디가 확률이 좋을까? 교과 전형으로 가야겠네? 그런가? 잠시 후에 보고요. 논술 전형을 지금 마음먹은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난 1, 2학년 때 내신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나 그냥 이젠 논술 아니면 정시로 갈 거야. 지금 그렇게 마음먹은 친구들 있나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안 들 거죠? 그런 친구들 오늘 답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3.8%밖에는 전체에서 모집하지 않는 매우 적은 숫자를 뽑는 전형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실기 특기자라고 해요.
수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체육 특기자가 사실은 많은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특기자는 외국어나 과학에 정말 특기를 가진, 정말 장기를 가진 그런 친구들을 따로 뽑는 전형이죠. 정말 많은 인원을 뽑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전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시는 역시 간단해요. 정시의 대부분은 뭐다? 수능 전형이다. 수능 전형은 전체에서 20%. 정시 전형이 수능 전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5분의 1, 전체 5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실기에서는 이제 예체능 학생들을 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복습하러 가볼까요? 수시 전형이 많아서 확률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이 확률이 높을까? 학생부 전형이 당연히 높겠죠? 이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잖아. 근데 나는 굳이 논술로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학생부 전형이 확률이 높았어. 이번엔 그럼 학생부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이 확률이 높을까요? 종합 전형이 높을까요? 교과 전형이 높겠죠, 비율이. 비율이 높은 만큼 확률이 높을 거야.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교과 전형이 저렇게 많은데 종합 전형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지? 얘들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문제죠. 여기서 지금 파란색이 교과 전형이고 빨간색이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을 보시면 전국 단위에서는 40% 넘게 뽑는 건 분명한데 갑자기 얘들 대학으로 딱 오니까 교과가 갑자기 사라지고 뭐로만? 종합 전형으로만 뽑습니다. 얘들이 그 범인입니다. 어떤 학교들이에요? 어떤 학교들? 뭐 서울에 있는 학교 같은데 뭐 잘 모르는 학교죠?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은 가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 여기서 종합 전형을 저렇게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제 저 대학들이 이제 내가 갈 대학이 혹시 아니라면 다른 전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난 반드시 저 대학을 가야만 한다면 종합 전형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준비가 잘 돼 있으신가요? 예. 잘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아리까리입니다. 내가 잘 된 건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학들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도 만만치 않은 비율로 선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7개 대학이라고 하는 바로 저 대학들 같은 경우엔 특기자 전형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렇죠? 연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런 대학들을 이렇게 뽑는 건 선생님 저는 종합전형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저 대학들 못 가나요? 아니에요. 꼭 저 대학만 가란 법 있나요? 우리나라에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전국의 소재대학은 역시 41.4%가 교과로 뽑고 있고요. 서울 소재대학 여기서 나는 한평이 너무 내 고향 너무 사랑스럽지만 난 정말 서울로 입성하는 게 무조건 목표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렇죠? 아까 꼭 그 대학이 아니더라도 난 그냥 서울을 난 가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역시 서울 소재 대학만을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 국립대학교. 그렇죠. 여기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어디? 전남대. 그렇죠. 광주의 전남대. 그리고 여기 목포의 목포대 이런 데 국립대학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만 해당되죠, 여기선. 그런데 저기서도 교과 전형을 대부분 뽑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너무 낮아요. 5등급, 6등급 그 밑에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학생들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까운 데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자료를 어저께 많이 뽑아왔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교대를 혹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여기 여학생들 많은데 특히 요새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근데 교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뽑죠.
어떤 전형으로 주로?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으로 주로 선발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전혀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의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나는 뭐야? 나는 종합이야. 난 논술이야. 이렇게 그냥 무조건 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갈 대학에서 어떻게 많이 뽑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은 여전히 교과 전형을 많이 뽑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현재 내신 등급만을 잘 관리하는 요령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준비를 잘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중간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기말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3학년 때 내신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가 남았다?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신 관리 하실 수 있어요. 요 내용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요 내용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밀레니엄 베이비잖아. 밀레니엄 베이비인 거 알고 계시죠? 밀레니엄 베이비가 뭐야? 예, 2000년이 된 걸 기념하셔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엄청 많이 낳으셨어요. 예.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때 돼서 갑자기 살짝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쭉쭉 떨어집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그래서 한 5만 명, 6만 명씩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하고 여러분하고 한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나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실망하고 우린 안 되겠네, 포기해, 뭐 이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 여기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겠다? 어떤 마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저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먹고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은 조금 빨리 접어두고 좀 열심히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4년제 대학의 정원이에요. 지금 이거 2017년도 기준입니다. 2018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 기준 정원으로 갖고 왔어, 대학교도. 그래서 저 정도의 집계 4년제 정원은 저 정도예요. 우리 전문대까지 합해볼까요? 전문대까지 합해보니까 이 정도 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대까지도 전략을 조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밑에 학년, 지금 1학년부터는 이제 전문대 전략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대학이 전략을 짜야죠. 학생들 데려가려면. 1학년 때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직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3년치를 선생님이 패턴을 가져왔는데 패턴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이건 재학생의 숫자고요. 요거는 졸업생의 숫자입니다. 보이시나요? 재학생의 숫자는 6월, 9월 수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라져요. 시험을 보러 안 가. 여기 재학생들 시험 보러 안 가는 친구들이 저렇게 갑자기 생겨요. 왜, 어디 간 걸까요? 수능 안 보고.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수시 합격한 친구들은 사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이 합격을 할까? 잘 안 듣는 친구들이 합격을 할까? 잘 듣는 친구들은 다 합격하거든. 그럼 선생님이 너 합격했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시험 보러 가렴. 그럼 네 하고 다 보러 가요. 어떤 친구들이 안 갈까? 얘야, 시험 봐야지. 싫어요. 시험 봐야지. 싫어요. 안 봐요. 시험 봐야지. 원서만 쓸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수능 전날 내일이 시험이야. 꼭 보러 가야 해. 몰라요.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시네.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안 가요. 정말 많아요. 그럼 저기서 빠진 친구들은, 요 수능 때 빠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저 성적이 밑에 있는 친구들. 쭉 빠집니다. 쫙 없어져요. 근데 이 졸업생들 보세요. 졸업생들 보시면은 6월에도 9월에도 안 나타나다가 수능 때 갑자기 절반이 싹 늘어요. 이 친구들 6월 9월 모의고사는 왜 안 보고 갑자기 수능 날 나타나는 걸까요? 뭐 하던 친구들? 대학교 잘 다니던 친구들.
대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수능날 수능 보러 막 와. 왜?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옵니다. 수능 보러. 왜 와요? 의대 가려고. 뭐 수능이 쉬워졌대? 한 번 더 볼까?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다니는 친구들, 고대 다니는 친구들이 막 와요. 어디 가려고? 서울대 가려고. 이 친구들 수능 잘 봐, 못 봐?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은 갑자기 늘고, 못 보는 친구들은 갑자기 사라져. 그럼 나는 어떻게? 그래서 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의 평균을 내면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월 학력평가, 그렇죠? 전국연합 학력평가 보고 그 다음에 6월 모평, 9월 모평 보고 수능을 보면 재학생들의 성적을 평균을 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3월 학평 성적이 내 인생 최대의 수능 성적이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걸까? 그냥 저 패턴대로 난 성적이 계속 내려가는 걸까? 어떤 것 같아요? 올라가는 친구, 저건 평균이잖아. 올라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친구들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의 친구들이 성적이 상승을 할까? 3월에 비해서 수능. 몇 퍼센트 정도가 상승을 할까요? 과목 따로 조사를 했는데 15%에서 20%의 학생은 상승을 합니다. 너무 쫄 필요 없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온 친구들은 그래도 오늘 좋은 이야기, 전략들을 듣고 가서 성적을 상승시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무슨 교주가 된 것 같아. 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긴장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볼 거예요. 그럼 성적이 나오죠. 그럼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어. 나는 무조건 9월에 10점 올릴 거고 무조건 수능 때는 20점 올릴 거야. 무조건 이렇게 굳게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가 가까워질수록 현실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원서를 쓰는 전략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다가오면은 자기 앞에 주어지는 성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냉철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수가 이렇게 좀 100분위 점수죠. 각각의 점수대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자, 요 질문을 다시 할게요. 지금부터 정시와 논술에 올인한다면, 특히 정시에 올인한 친구들 지금 무조건 난 올릴 거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 예, 아까 저희 졸업생들하고 기다리고 있어. 저기서 막 칼 갈고 기다리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정시에만 올인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을 조금이라도 끝까지 챙겨서 그걸 가지고 수시에 도전해 보려는 노력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정시 전형은 졸업생 합격 비율이 높겠네? 높을까요? 예, 높아요. 조금.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서울에 있는 아까 그 7개 대학 중에 하나 K대학교에 가서 입학사정관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기 정시 전형 졸업생 비율이 높다는데 합격자 중에 졸업생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수시를 꼭 한번 생각을 하고 가자. 자, 그러나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 실망스럽게. 자, 희망적인 얘기. 재학생들도 뭔가 유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도 있어요. 종합전형은 재학생이 높아.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합격 비율이. 종합전형의 재학생 합격 비율. 선생님이 한 5개 정도 대학에 확인을 했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연수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입학사정관님들한테 들었어. 몇 퍼센트가 다 넘을까? 90%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우리들 거야. 우리 몫이야. 그러니까 저거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종합전형이 막 엄청난 막 학생부를 자랑하는 전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꼭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자기가 특별한 어떠한 모습들,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특정한 활동들을 가지고도 도전할 수 있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입시판은, 입시 규칙은 재학생들에게는 수시가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졸업생들에게는 정시가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수시에 그냥 수시를 이렇게 지나쳐서 패스하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고 가려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들 아까 처음에 있었어요. 이제 나는 그럼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전형은 뭘까요? 6장의 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요게 여러분들 일정입니다. 이미 3월, 4월 학평은 지나갔죠? 4월 학평은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3월은 나왔죠? 부모님들 갖다 보여드렸어요? 가방 속에 있어요? 아니면 버렸어요? 네,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가지고 분석하셔야 돼요. 예, 이따가 뭐 분석하는 걸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좀 보는 법을 좀 또 알려드릴게요. 요 3월, 4월, 이제 4월 학평 성적표 나오면 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일단 6월과 9월의 모평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졸업생들하고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가 지나가면 저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제 원서를 요때 씁니다. 원서를 9월 달에 가면 쓸 거예요. 근데 지금 6월과 9월 모평 성적을 원서 쓸 때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반영할까, 안 할까? 반영을 해요. 어떻게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6월 걸 주로 반영할까요? 9월 걸 주로 반영할까요? 9월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반영하면 좋겠네. 근데 날짜를 잘 보세요. 성적표 나오는 데는 약 3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을 딱 보고 나서 며칠 만에 원서 마감? 9일 만에 마감. 분석하고 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적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 성적표도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모평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보면 6월 모평, 9월 모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할 땐 6월 모평도 중요한 척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6월 모평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땐 요 세 가지를 보고 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모평, 9월 모평, 성적표 9월 모평은 같이 넣어가지고 분석하고, 교과 내신 등급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비교과, 내신 등급 말고 나머지 학생부 내용은 얼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6장의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딱 나옵니다. 상담이 가능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쓸 거예요. 원서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자 요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6월 모평 가지고는 정시 가능선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점수로 그대로 이어지니까 정시 어디 갈지를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최저를 충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6월 모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죠. 근데 나는 올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6월 모평의 최저가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높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서 쓸 때. 그래서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교과 내신 등급, 그 다음에 비교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6장의 원서를 쓸 때 지원 하한선, 상한선을 결정을 해요. 자, 그럼 같이 원서 써봅시다. 이제 원서 써보는 거야. 같이 원서 6장을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원서 6장을 어떻게 쓸까? 보통 6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눠가지고 씁니다. 요렇게 2장씩. 여러분들 6장 다 붙으면 좋을까요? 기분 좋을까? 6개 중에 골라서 가면 돼. 대학을 다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붙으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왜? 이거 다 붙으면요, 이 안정이라고 쓴 이 대학들을 좀 더 높여 써볼 걸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너무 쉽게 붙었잖아,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3장 정도는 더 위로 써볼 걸 이런 후회가 들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6장 다 붙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야. 그죠? 상담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예,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대박! 완전 기분 좋게 붙는 방법. 뭐만 붙으면?
1번, 2번 중에 한 장만 딱 붙으면 대박. 그 친구는요, 반에서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소문이 나고, 여기는 지금 뭐야, 한평 시내에 다 소문이 나고, 그렇죠? 여기 넘어서 전남 지역까지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해서 간 애가 있대. 뭐 몇 등급인데 대박. 그러면서 소문이 막 나. 근데요, 잘 보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이번 주에도 로또 복권을 계속 맞고 있어. 그렇죠? 이번 주에는 보니까 10명이 넘게 맞았더라고. 예, 한 번도 못 봤죠? 근데 누군가는 맞고 있어요. 로또 맞는 걸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친구는 로또 맞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6장 중에 이렇게 쓰면 뭐만 붙을까? 뭐만 붙을까? 요거 2개만 붙어요. 대부분. 그래서 5번, 6번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은 이 6장 중에 어떤 원서를 가장 신경 써서 잘 써야 될까? 이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돼. 어떤 원서? 합격할 바로 요 원서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2개만 붙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쵸? 근데 요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6장이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2장은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그럼 이 2장을 쓰는 기준이 중요하겠지. 이 2장 쓰는 기준은 뭘까요? 그게 바로 6월, 9월 모평 성적입니다. 왜 저걸 기준으로 이걸 쓸까? 나는 내신 높은데 모평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거기부터 쓰는 거예요. 난 전 내신 좋은데 좋은 학교만 6장 다 쓸 건데요? 그 6장 썼다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 다 안 되면? 정시로 가야 돼. 그럼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 그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그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잘 돼, 안 돼? 그럼 어쨌든 정시로 넘어가면 무조건 무슨 점수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요거만 가지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은 정시에 여기 가야 돼요. 그럼 정시에 갈 수 있는 이 대학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좋은 대학 가면 수시에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한 장이라도 수시에 더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그 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상한선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만약에 높이면 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원서를 다시 써봅시다. 그럼 내가 6월, 9월 모평 성적이 100분이 70% 정도로 딱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원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 대학부터. 70% 수준의 대학부터 원서를 쓴다고 쳐봐요. 그럼 맨 위에는 난 내신 성적은 85% 정도의 성적의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6장의 원서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6장의 원서를 70% 대학부터 85% 대학까지. 이 중에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 이 중에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몇 퍼센트 대학? 85%, 83? 85% 대학 가고 싶겠죠? 요거 가고 싶을 거야. 근데 저기 붙을 확률은 이미 몇 분의 몇으로 줄었어요? 원서를 몇 장밖에 못 썼어요? 85%? 한 장밖에 못 썼죠. 6분의 1로 줄었어요. 자, 그럼 어떤 성적을 올리면은 저 대학에 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떤 성적을 올리면? (6월, 9월) 모평을 85% 성적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원서를 어떻게 쓰게 될까요? 쭉 올려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원서 6장을 전부 다 85% 대학에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6장 중에 하나 정도는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아까보다 몇 배가 높아졌어요? 6배 확률이 높아졌어요.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 뭐냐 하면 재학생들은 유난히 수능 공부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내신만 우선 챙긴다고 하다가 수능 공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꾸준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도 않죠. 그렇지만 수능 준비, 즉 모평 점수를 올릴 준비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높은 대학에 붙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을 끝까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만에 하나 수시에 6장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정시까지 갔을 때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내신 성적 중요하지만 모평 수능 성적을 끝까지 챙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그거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앞 시간에 두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각오를 다지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상위대학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쭉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능 성적이, 모평 성적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신을 넘어버렸어, 모의고사 성적이. 그러면 100분이 95% 이상으로 올라갔다면, 성적이 올라가 버렸다면 95% 이상의 대학에 쓰면 돼요, 수시에. 왜? 저기는 언제가도 갈 수 있어? 정시에도 갈 수 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전형을 막 쓰는 겁니다. 그 중에 대박 나는 전형, 논술 전형이 주로 대박이 많이 나죠. 논술 전형 6장 그냥 막 써보고 뭐 안 되면 뭐 그냥 정시로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대입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린 일정 계속 가볼게요. 수능 시험 요때 보고요. 그리고 성적표가 요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정시까지 가죠. 근데 우리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어디서 끝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수시에서 요때 탁 끝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골치 아프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앞에 놓여있는 수시 전형을 그냥 지나쳐 보내진 말자. 다만 수능 준비도 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높여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모평 성적표 이제 받으실 거죠.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딱 주목해 보시면 정말 볼만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여기도 요 문제만 딱 푸시면 돼요. 귀찮으면. 문제가 많지 않아요. 요것만 바로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정시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죠. 바로 여기예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확대해 갖고 왔어. 지금 이 친구 성적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친구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국어 수학이 5등급이야. 그렇죠? 저는 더 낮은데 괜찮아요. 올리면 되지 뭐. 올릴 수 있어. 그 정도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이 친구는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고, 자연계열 학생은 국수, 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요 세 과목을 다 합친 거. 왜냐하면 영어는 100분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과목밖에는 합칠 수 없어요. 이게 100분위 합이야. 그래서 그 100분위 합이 67.06%네요, 이 친구. 그래서 요 점수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나는 요 정도 100분이면 어느 대학에 정시에 갈 수 있을까?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인문계열은요, 옆에 100분위 보이시죠? 거기 나온 100분위를 대충 넣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분위는 아직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성적표를 못 봐서. 그래서 평균 등급, 모의고사 평균 등급을 내보시면 돼. 그래서 여긴 평균 1111, 국수 영탐이 1111이다. 여기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 평균 내니까 2등급이다. 요 정도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균 내니까 3등급이다. 요 정도.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된 거는 이쪽 지역에 가까운 대학들을 따로 선생님이 위치를 놔봤어요. 생각보다 해볼만 하죠?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내 성적. 여기 4 다음에는 여기에 슬래시, 이렇게 바닥 물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희망적인 게 있어요. 4등급 밑에는요, 학과마다 폭이 엄청나게 넓어서 여기 막 2칸 위로 한 5칸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5칸 밑으로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 갈 수 있어. 여기 지금 칸이 모자라서 아직 다 쓰지 못했지만 다 가실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쓰지도 못한 대학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 어디죠? 초당대가 가까워요? 동신대가 가까워요?
초당대, 동신대 지금 다 없죠? 예, 더 밑이라서 못 썼어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별로 가고 싶지 않네. 그럴 수 있지만 괜찮은 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내신성 이 100분위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리면 되지. 지금부터 올릴 수 있어. 자, 이건 자연 계열입니다. 1등급 평균, 2등급 평균, 3등급, 4등급 이후의 학생들. 역시 여기도 요 가까운 대학들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요 밑에 있습니다. 예, 희망을 갖고 도전합시다. 그래서 지금 3월, 4월 모평은 3월, 4월 학평은 졸업생들하고 같이 본 시험이 아니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나중에 비교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패턴을 선생님이 보여주기 위해 가져왔어요. 뭐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위에 있는 패턴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요 패턴. 수능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좋은 패턴이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서울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서를 주로 어떻게 쓰게 되냐면 학생부 전형을 주로 쓰게 돼요. 내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반대로 요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죠.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수능만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에 도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로 논술이나 정시 전형을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아까 제가 6장 원서 6장 보여드렸던 거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두 패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을 쓰든 논술 전형을 쓰든 최저 등급을 맞춘 친구들은 보다 나은 대학, 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저 등급을 맞추는 시험 역시 모평과 수능이죠. 그래서 요 시험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과목, 전 과목, 국수영탐, 전 과목을 다 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지금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학생부가 좋으면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이 좋으면 당연히 논술과 학생부 중에서 비교과가 준비가 됐으면 종합전형, 비교과가 준비가 안 됐으면 교과전형. 그 다음에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다면 논술 전형에서 다소 유리한 자리를 점할 수 있고요. 수능에서 정시 전형에 필요한 것은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필요하죠. 여기는 등급이 별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측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형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의 전형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나한테 맞는 전형은 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잘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 밤새 선생님이 작업한 거. 이 주변에 어떤 대학이 있을까? 학생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을 선호할까? 그리고 점수는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교과 전형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적은 과연 어땠을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이제 뭐 조금 선호하는 대학들부터 해서 이제 제일 서울에서 마지막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을 선생님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서울 가야 돼. 난 서울 가고 말 거야. 이런 친구들 요 정도 성적이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한성대학교는 야간 학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써온 건 지금 주간이야. 야간은 더 낮아. 야간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등급을 좀 맞춰야죠. 그럼 2개 6등급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야간은 2개 8등급만 맞추면 돼요.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리고 꼭 뭐 전남대 뭐 이 지역에서는 가면 참 좋지만 가까운 데도 많아요. 목포 쪽에도 학교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 가까운 초당대, 동신대 같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이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 그냥 지원하면 되거든요. 요즘 학생부 출결이 들어가지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다 출결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교과
내신 등급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옆으로 조금 눕혀져 있는 글자들은 굵게 써 있죠. 얘들은 평균도 아니고 80% 정도 컷이에요. 나머진 평균이고, 노란색 글씨는 2018년 작년 자료고 하얀색 글씨는 재작년 자료예요. 아직 발표를 안 했어, 이 대학들은. 그리고 옆으로 뉘어져 있는 글씨는 뭐라고? 응? 뉘어져 있는 글씨는 80% 컷.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가까워요. 여기 보시면 몇 등급 학생도 6등급이 넘는 학생도 6.6등급인 학생도 뭐 충분히 합격. 2개 10등급, 5등급 2개, 뭐 6등급 4등급을 받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대학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전략을 잘 세우셔서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문 계열이었고요. 자연 계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올해 전형 방법, 요거는 작년, 재작년 성적.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자연 계열입니다. 올해 전형 방법, 작년, 재작년 성적이에요. 여기 자연 계열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심지어는 여기 7.98 등급도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 컷이 아닙니다. 7.98 지금 누워져 있는 거 보니까 한 80% 컷 되네요. 저보다 더 낮은 학생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수능의 선택과 집중, 최저 등급을 끝까지 맞춰야 되고요. 수능 점수를 끝까지 들고 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고3 내신을 잘 챙기신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을 지금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선보다는 조금 더 높이, 너무 막연히 높이 말고 조금 높게 잘 목표를 세우시고 도전할 수 있길 바라요. 여기 지면이 작고 시간이 다 없어서 학과별로는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선생님 이거 전부 다 어디서 가져온 자료일까?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 대학을 대충 여기서 찾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학과를 잘 찾아보시면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는 과연 몇 점 정도면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를 세우시고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합전형 얘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종합전형 준비한 친구들 있죠? 종합전형 열심히 막 활동도 많이 하고 준비했어요? 자, 요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3학년 때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닌가요? 맞아요? 같이 보죠. 종합전형은요, 1단계 서류평가. 3가지 서류를 주로 평가합니다. 추천서는 보는 대학도 있고 안 보는 대학도, 물론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있죠. 근데 이거를 일단 통과를 해야 해. 그래야 어디로 간다? 그래야 2단계 면접 전형을 주로 갑니다. 물론 가끔 일괄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서류를 통과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서류가 통과 안 되면은 소용이 없죠. 그럼 자, 이 3가지 서류 중에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서류가 중요할까요?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여가지고 컨설팅도 받는다고 하던데, 뭐 나는 그런 어디 맡길 데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자기소개서는요 보조서류입니다. 주서류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학생부예요. 학생부가 절대적인 서류입니다. 나머지는 보조 자료예요. 자기소개서 막 너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막 그거 쓸 필요, 물론 열심히 써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로는 웬만해선 학생부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잘 써야 돼. 그래서 이 학생부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평가한대? 정성적 맥락적 평가한대. 와, 되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거를 궁금해 한대요.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딱 보면 이걸 묻고 싶대. 너 그 활동 왜 했니? 이거부터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진짜로 제가 물어봅니다. 상담할 때 너 이거 왜 했어? 물어보면 정말 솔직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솔직할 수가 없어요.
왜니 물어보면 바로 선생님이 하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하면 대학에 가기 좋다 그래가지고요. 친구가 해서 그냥 얼떨결에 따라 했어요. 정말 많이 대답해요. 근데 여기 정답이 있죠. 그 정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계세요. 저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기가 정답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요거 보시면 각 대학마다 평가 요소를 이렇게 따진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들고 왔는데 6개 대학에서 이런 거를 따진대요. 나머지 대학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크게 주제만 일단 확대해 드릴게요. 요게 각 대학별로 가장 공통적으로 보는 요소래요. 저 대학들이 저 4가지만 보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요소들도 있는데 저거 4개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정말 중요한 요소. 저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겠죠. 뭘까? 대학에 가는 목적. 대학에 왜 가요, 여러분? 대학 왜 가세요? 대학 가려고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왜 가려고 그래요? 취직하려고. 이렇게 솔직해요, 우리 학생들. 대학에 왜 가는 게 좋을까? 왜 가려고 하는 걸까? 취업하려고. 취업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 대학에 가서 동아리를 열심히 해보고 취미를 길러보고 싶어서요.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뭐 이런 거 많아요. 정말 이렇게 대답도 많이 하고. 근데 대학에 가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기대하는 목적이 있죠. 대학교는 뭐 하는 곳이다?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학업 역량이 그래서 맨 앞에 있죠. 다 중요하지만 학업 역량부터 일단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성적을 보고 수업 시간에 뭘 했냐 활동을 보는 거예요. 자, 학생부 10가지 사항에 그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중요한 거 표시를 해왔는데 사실은 뒷장 보여드리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근데 앞에 제목들은 다 중요한데 요 뒷면 기재 내용에서 다 하얀색인데 혼자 노란 친구가 하나 있어. 보이세요? 뭔지 아시죠? 저기다가는 뭘 적는 거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뭘 적나요? 어느 시간에 활동한? 수업 시간에 활동한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하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수업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종합전형이 교과와 비교과를 2가지를 본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하나가 더 생겼죠. 요즘 종합전형은 3가지를 본대요. 기존에 2개가 그대로 내려왔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대로 내려왔대. 근데 갑자기 새로 생긴 녀석이 하나 있죠. 이 녀석입니다. 얘 정체가 바로 뭐다?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더 주목한다는 거예요. 교과 따로 비교과 따로가 아니라 교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같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수업 시간에서 끌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수업과 연관시키면 좋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걸로 들어드릴게요. 아까 생각하셨어요? 동기. 살짝 답이 나갔는데 동기가 중요해요.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 수업 시간에 뭔가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동을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 그 활동 왜 했니? 제일 좋은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1, 2학년 때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즉 활동을 하란 얘기야. 지금부터라도. 왜? 종합전형에 도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 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요게 정답이죠. 선생님은 무슨 과목일 것 같아요? 선생님 과목이 있어요. 응? 선생님 역사 선생님 좀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선생님은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드릴게. 선생님이 이제 오늘 한국 근현대사를 지금 근현대사 없어졌죠. 한국 근현대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흥선대원군을 가르칠 거예요.
자, 오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50분 동안 나 혼자 떠들고 수업할 거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하고 나가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부능력 특기상에 뭘 적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그냥 수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 우와! 흥선대원군! 궁금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그걸 하나씩 찾으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 호기심을 가질 게 뭐가 있지? 한 가지만 호기심을 갖고 집에 가져가자. 내가 흥선대원군 수업을 이제 하면 여러분들은 흥선대원군 알아봐야지. 그러고선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집에 갈 때 어디 들리면 좋을까? PC방. PC방에 가서 찾아보려고, 그죠? 자료 찾아보려고. 요즘에는 컴퓨터로 찾아요, 자료를. 도서관에, 어떤 친구들은 서점을 가는데 서점 가면 돈 주고 사야 돼, 책을. 도서관에 들리면 되잖아. 요즘에 도서관이 다 잘 돼 있잖아, 어디든. 학교에도.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한 권 빌려요. 흥선대원군 관련된 책을 빌려서 집에 신나게 들고 가서. 책 빌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읽어. 좀 빨리 읽어도 돼요. 막 뒤져서 읽고. 그러니까 읽은 거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보는 게 좋아요? 한번 정리해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리고 자료 뭐 하나 더 찾아봐. 편하게 핸드폰으로 찾아보셔도 돼요. 너무 잘 돼 있죠, 요즘에. 백과사전 쫙 종류별로 뜹니다. 그럼 그거 정리 한번 싹 해가지고선 혼자 정리한 거 억울하잖아, 또. 그럼 그거 이제 들고 가가지고서는 누구한테 갖다 주면 좋을까? 누구한테? 네, 선생님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딱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짜증나요. 그죠? 그냥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보고서 써왔다고 뭐 읽으라고 주니까 이게 나중에 들고 와. 알았어, 놓고 가. 그리고 안 봐요. 그러면 다음날 또 어떻게? 흥선대원군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 할까? 갑신정변 할까? 갑신정변? 궁금해. 그리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고서 써가지고 들고 가. 그거 갖고 와. 나는 또 짜증나. 그죠? 하나 읽기도 힘든데 두 개가 쌓였어. 다음 시간에 또 가져와. 또 가져와. 이제는 안 읽을 수 없어요. 한 5개쯤 쌓이면 그 중에 1개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읽어보니까는 이 친구 역사에 관심이 많네. 이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정리를 해왔네. 역사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숙제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혼자 했고 도전 정신이 강하고 역사에 열정이 넘치고 내용을 보니까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세도 훌륭해. 그럼 내가 그걸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어디에다? 세부능력 특기상에 쓰겠죠. 어떻게 써요? 얘는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아이다. 이상한 아이다. 뭐 쓰는 거예요. 자꾸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걸 들고 온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귀찮아 죽겠다. 그러면 막 쓰면서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이가 이쪽에 관심도 많고 정말 열심히 탐구를 했더라. 이런 부분에서 주장을 한 부분에선 굉장히 논리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제가 써줘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가요?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님 앞으로 쫙 합니다. 읽어요. 이 학생은 내신은 조금 떨어지는데 왠지 우리 대학에 갖다 데려다가 딱 놓으면 도서관을 왔다 갔다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엄청난 스타트업을 차려서 페이스북 같은 놀라운 그런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창의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뽑는 거예요. 뭐 내신 조금 떨어지지만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그냥 뽑는 거예요.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1, 2학년 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해. 수업 시간에 생각만 한 번씩만 하면 돼.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주제에 호기심을 가질까? 한 가지씩만 건지면 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보이신다면 충분히 이 과정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세특에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할 때는 시키지 않는 거.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하더라도 한 발짝을 더 나가세요. 친구들하고 실험을 했으면 그 실험에서 주제 하나를 빼가지고 나 혼자 호기심을 하나를 더 가져. 그게 개별화예요. 나 혼자 한 거. 같이 한 거 말고 혼자 한 거. 그럼 넌 거기서 뭐 했니?
그거를 만드시면 자연히 여러분들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성장이 일어난 학생은 그 다음에 뭘 가지게 될까? 다음 차원의 지적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럼 이게 순환되겠지. 이게 순환되는 걸 종합전형에서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 스토리라 그래요. 이 스토리를 어디에다 나중에 적는 거예요? 학생부엔 당연히 기록이 되고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쓸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 쓸 게 없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스스로 활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먼저 무슨 단계가 필요하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들으셔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여러분 스스로가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합전형을 준비할 학생들은 이 부분을 잘 실천을 할 수 있기 바라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것이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열심히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세요.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보고서 형태도 좋고 과제물 형태도 좋고 그냥 낙서한 거라도 자기 이름 써서 드리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참고하시겠죠. 물론 선생님은 그걸 그대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했다면 더 적어주실 거고 평소에 맨날 엎드려 잠만 잤다면 아무리 많이 적어내도 안 적어주실 거예요. 그건 선생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기록하고 제출할 거리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활동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논술 전형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논술 전형은 지역에 치우친 전형이에요. 주로 수도권 대학들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이 있고 있는 대학 하얀색,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 노란색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추기만 한다면 실제 경쟁률은 확실하게 낮아지게 되죠. 물론 실제 경쟁률도 높은 대학이 많아요. 하지만 학과에 따라서는 정말 최저만 맞추고도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도전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포기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수능 대비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수능 공부는 수시에 필요한 건 최저 등급.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아니에요. 최저 등급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잘했을까요?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더 잘한 친구예요. 평균은 똑같아요, 둘이. 둘 다 2.0이야. 1번 친구가 더 잘했죠? 최저 등급을 맞춘다는 것은 골고루 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과목만 더 잘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잘한 거예요. 최저 등급을 맞춘다고 했을 땐. 그래서 즉 내가 수시에 최저 등급을 맞추는 전략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시에서는 등급 잘 안 봐요. 대부분은 모든 과목의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다 필요합니다. 골고루 다 잘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나 수시든 정시든 어쨌든 잘해야 되는 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수능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잘할 수 있는 과목.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이제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뭘지. 여기 있는 학생 중에는 수학이 더 필요한 학생, 국어가 더 필요한 학생, 영어가 더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학생들이 모두 조금만 노력해도 골고루 다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죠. 뭘까요? 뭘까? 우리 생각해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년을 공부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11년 공부했는데 잘 안 올랐어. 근데 선생님이 고3 친구들하고 10년을 넘게 같이 수업을 해보니까 6개월만 공부하면 1, 2등급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탐구입니다. 즉 고3 때 6개월만 열심히 집중하시면 탐구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걸 놓치면 될까 안 될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탐구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탐구 선택이 중요한데 아직도 선택 못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 자, 어떤 과목부터 선택?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리고 마지막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자, 사탐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죠? 생윤, 사문. 그 다음에 과탐에서는 무슨 과목?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렇죠? 이 과목들을 참고하셔서 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 중요하죠?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 한국사가 요만큼 어려워졌어. 그랬더니 갑자기 1등급 숫자가 절반이 줄어들었죠. 작년에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에 엄청 잘하는 친구들 국수, 영탐은 전부 다 1, 2등급으로 쫙 깔았는데 한국사를 5, 6, 7 이렇게 맞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얕봤다가 공부 안 했다가 갑자기 한국사를 망친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대학에 수시에 무더기로 떨어진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등급보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영어 중요할까요? 영어. 사실은 선생님이 영어를 분석을 작년에 해가지고 대히트를 쳤었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자, 봅시다. 영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정시에서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얘들이에요. 근데 얼마 안 되죠. 그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비율을 반영을 해요. 비율 적용. 그럼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학과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대학들이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서울대, 고대, 서강대. 가감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비율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점수만큼만 빼고 더한다는 걸 뜻해요. 근데 실제 가감점 반영하는 대학 자체는 영어의 비중을 많이 두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점수 자체도 차이가 등급별로 별로 나지 않습니다. 1등급, 2등급 차이가 0.5점, 계속 0.5점씩 내려가죠. 고려대도 1점, 2점, 2점, 2점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요. 등급별로. 영어 등급. 서강대도 1점씩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등급에 따라.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점수만 빠지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는 영어 2등급을 받은 친구가 1등급 친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 점수는 서울대는 0.5점 정도, 고려대는 1점 정도, 서강대도 0.6점에서 0.9점 정도. 표준 점수를 더 받으면 영어 한 등급을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영어 뭐 한 2등급 받고 3등급 받아도 나머지 과목에서 표준 점수 1, 2점만 높이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학들은 얘들이 다예요. 정시에서. 연세 이하에서 충북여대. 이 대학들,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 비율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어가 20%, 30% 이런 식으로 비율로 들어가니까 주어지는 점수에다가 비율만큼 곱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점수만큼 주어지는 점수 차도 큰데 거기다가 비율을 곱해버리니까 차이가 더 커져요. 거기다가 영어 비율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탐구 비율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서로 비교해서 계산을 따로 해야 돼. 그 계산을 그래서 따로 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실제 표준 점수 차이가 저 정도 납니다. 영어를 2등급을 받는 순간 표준 점수 5점씩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1등급 학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은 표준 점수 5점은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정시에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2등급을 받는 순간 극복이 안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얘기를 들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어요. 바로 요 가까운 대학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요 연대 먼저 보고 가죠. 연대가 그래서 작년에 영어 2등급 맞고 합격한 친구 숫자가 저거밖에 안 됩니다. 정시에. 그러니까 영어를 2등급 맞는 순간 연대는 못 갔어요. 거의. 문과에서 3명 붙었어요. 3명. 나머지 다 1등급. 저 3명은 누구다? 나머지 과목 전부 다 만점. 그 중에서도 변환 표준 점수에서도 운이 좋아서 환산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 3명.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2등급. 그러니까 2등급 학생들은 원서를 못 쓰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에 요 가까운 대학 작년에 난리 났었죠. 조선대. 점수를 30점씩 차이를 뒀어요. 영어를 한 등급에. 근데 영어 반영 비율이 28%가 넘었죠. 무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어 등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분위 점수로 심지어 탐구로는 48점을 극복해야 영어 2등급이 1등급을 극복해요. 그러니까 100분위 50점을 더 맞아요. 즉 영어 1등급을 받는 순간 100분위 50점을 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만 잘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볼까요? 이거 복잡하게 보이지만 맨 위에 줄을 보시면 작년에 조선대 경영학과가 100분위 배치표가 100분위 66%였어요. 66점이었어요. 요게 배치 점수였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평균 66점의 100분위를 받은 학생들은 합격을 했겠죠. 대부분. 이거를 가정을 하면 영어는 한 3등급 정도를 받았다고 하면 이 친구의 환산 점수는 470점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4등급을 받고 탐구를 90점씩 100분위를 두 과목을 다 맞은 학생도 영어를 4등급을 맞는 순간 470점이 돼요. 환산 점수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72점씩을 받은 친구가 4등급을 한 등급 떨어지는 순간 영어가 똑같이 환산 점수가 470점이 됩니다. 실제 이 친구들 100분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일 많은 100분위 점수의 합이 제일 큰 학생은 222점이 환산 점수 똑같고요. 제일 낮은 학생은 162점의 100분위 점수인데도 환산 점수는 똑같아져요. 영어를 몇 등급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영어를 1등급만 받은 친구는 국어, 수학, 탐구를 54점의 점수만 받아도 똑같은 환산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벼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조선대는 영어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나머지 과목에서 좀 막 죽을 써도 다 붙었어요.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어 점수가. 성적이 낮아질수록 이런 대학들이 많아요. 예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이 합을 차이 보면 경학과 합격자 환산 컷 점수가 470점 정도였다면 영어 1등급 받는 학생은 36점이 낮아도 100분위 36점이 낮아도 합격하고요. 영어를 4등급 받은 학생은 17점에서 23점 100분위 점수가 더 높아도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발생했을 거예요. 결과를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 이 점수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100분위 점수가 60점 이상의 차이가 나도 영어 등급만으로 당락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60점이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영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슨 과목부터 공부해야겠다? 무슨 과목부터 공부해야겠다? 탐구부터 공부하셔야죠. 탐구부터 해야 되잖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영어 챙기시는 게 사실은 우선적인 순서예요. 그분들을 잘 고려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잠깐 가져왔는데요. 농어촌 전형은 자격이 있죠. 자신의 자격에 맞춰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격은 다 잘 아실 테니까 수시 모집에서 대부분 뽑아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지방 중하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은 종합 전형 중심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교과가 좀 필요합니다. 농어촌 전형으로 넣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비교과가 좀 있어야 넣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두세 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해야 돼요. 일반 전형과 합격선이 역전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잠시 후에 경희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럴 때는 농어촌 하나만 넣으면은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 정도는 일반 전형을 같이 넣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상위권 대학에 넣을 땐 종합 전형 중심이니까 농어촌 종합, 학생부 일반 전형 종합. 그 다음에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을 넣고 농어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같이 넣는 전략. 그 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같은 전형을 많이 뽑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넣는, 이대로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합으로 한 장씩 더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한 예죠. 2017년 경희대학교 농어촌 전형과 가장 대표적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가 높아요? 농어촌이 다 높아요. 다 뒤집어졌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너무 적게 뽑기 때문에 2명 뽑는데 1명 내신이 엄청 높으면 평균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함정인데 어쨌든 어떤 친구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2명 뽑고 3명 뽑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쉬운 전형만은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역전 사례가 무조건 대부분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도 평균으로 치면 농어촌 전형이 그래도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최상위권 대학은 어차피 비교과 준비가 돼야 되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비교과 준비보다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전략 통해서 농어촌 지원으로 전형을 통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농어촌 전형도 새롭게 좀 잘 짜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보여드리고요. 대학별 전형 방법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들 대부분은 종합전형 중심으로 많이 뽑죠. 최저 등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여기 같은 경우는 전남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전부 다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역시 최저 등급은 거의 없어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입시 정보 EBSI 들어오시면 교과 수업도 있지만 입시 정보 코너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대입 상담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자료가 잘 돼 있어요. 대입 상담실과 입시 정보 코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대교협에서 만든 어디가라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요 전화 상담이에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지만 전화번호 저거 누르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저 지금 내신도 망했고 지금 논술 준비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수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될까요? 여러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아주 극단적인 친구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정말 받기 쉬운 점수가 아니죠. 저거 정말 어려운 점수예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많이 가르쳤잖아 학생들. 당연히 재수하겠죠. 바로 대학 못 갔어요. 이 친구 공부를 너무 못했어. 재수해서 간 게 전문대입니다. 네, 가슴 아프죠. 그죠? 그리고 군대 가요. 네, 뭐 그냥 조용히. 이 친구가 내신 7등급을 받고 공부를 너무 못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평소에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거야. 야 이놈아 그러면서 맨날 구박만 받고.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서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보자 이렇게 열심히 했대. 그랬더니 주변에서 갑자기 막 자기를 칭찬해 주기 시작하더래. 처음 칭찬을 받아봤대요. 군대 가서. 야 네가 최고야. 뭐 이렇게 막 느꼈나 봐. 그래서 얘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군대 가서 배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를 하고 다시 도전한 거야. 논술 전형을 40대 1을 통과해요. 서류 면접 전형을 30대 1을 통과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야. 아까 처음에 나왔던 7개 대학 중에 하나. 와 대박이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 그래서 선생님도 박수 쳐줬지. 야 진짜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취업을 해요. 그럼 인생 성공이잖아. 우리의 목표를 다 이뤘어. 그러면 이제 직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근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경험을 발판 삼아가지고 새 목표를 세우고 다시 또 도전을 하기로 했대.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 이 친구 교사였대. 교사가 된 거야. 기특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자기 사례를 놓고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도 좋은데 더 많은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린 모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사람은 선생님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요 꿈을 가지시면 정말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반드시 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